그는 내 이름을 잊었지만 노래의 첫 소절은 잊지 않았다. 기억은 사라졌는데 사랑은 남아 있었다. 요양병원 복도,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흥얼거렸다. 봄날은 간다. 말없이 주변이 멈췄다. 간호사들도 가족들도 모두 그 목소리를 들었다.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 오늘 이야기는 기억의 끝에서 사랑이 남는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85세였다. 평생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사셨다. 철공소를 운영하셨고 성실하게 일하셨다. 자식 셋을 키웠고 손주도 5이었다.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할머니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까 먹었잖아. 내가 언제? 할머니는 웃으며 넘겼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반복됐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했다. 오늘 며칠이야? 밥 먹었어? 여기가 어디지? 큰아들인 나는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원래 건망증이 좀 있으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보며 물었다. 너 누구야? 나는 웃었다. 아빠, 농담이시죠? 아버지는 진지했다. 아니, 정말 누구야? 나는 당황했다. 저 민수예요. 아들.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수, 내가 아들이 있나?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여러 검사를 했다. MRI, 혈액 검사, 인지 검사.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이미 중기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어머니가 울었다. 치료는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기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가? 아버지가 점점 사라진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건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증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손주 이름을 헷갈려 했다. 지민이가 누구야? 할아버지 손녀예요. 아, 그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민이가 울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모른다는 게 충격이었다. 자식 이름도 헷갈렸다. 둘째 딸을 보며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딸이 대답했다. 아빠, 저 은희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은희. 내 딸. 하지만 10분 뒤엔 또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배우자인 어머니도 헷갈렸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당신은 누구시죠? 어머니가 참으며 대답했다. 당신 아내요. 아버지가 놀랐다. 내가 결혼했어? 60년 전에 했잖아요.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을까?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다. 아버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집에서 돌볼까? 요양병원에 모실까? 큰아들인 나는 집에서 모시자고 했다. 우리가 돌보면 되잖아. 둘째 누나가 반대했다. 오빠, 현실적으로 어려워. 24시간 케어가 필요해. 우리 다 직장 다니잖아.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돌볼게. 내 남편인데. 하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많았다. 82세.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결국 우리는 요양병원을 알아봤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셨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다. 시설은 깨끗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 오는 날 나는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나를 보며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나는 아버지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우리는 주말마다 찾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매번 처음이었다. 나는 설명했다. 아빠, 저 민수예요. 아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요. 아들. 하지만 감정은 없었다. 그냥 정보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나는 점점 아들이 아니라 방문자가 됐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라 환자가 됐다. 간호사들은 아버지를 통제했다. 어르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세요. 약 드세요. 아버지는 순종했다. 결정권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화를 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잖아. 집에 가고 싶어? 간호사가 진정시켰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집이에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나는 중재했다. 아빠, 잠깐만 여기 계세요. 곧 집에 가요.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집에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도 해야 아버지가 진정했다. 그날 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화내고 통제하는 내가 미웠다. 6개월이 지났다. 아버지는 점점 더 멍해졌다. 창밖만 바라보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가족이 와도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도 손주가 노래를 불러도 그냥 멍하게 있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지내시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지내세요. 자극이 없으면 반응도 없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이미 여기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래된 가방을 들고 왔다. 병원에 이거 가져다 드릴까 해. 가방 안에는 아버지 물건들이 있었다. 옛날 시계, 안경, 그리고 낡은 테이프. 나는 테이프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옛날에 자주 듣던 노래야. 결혼 전에 좋아하던 가수. 테이프 케이스에는 한글로 현인 마이너스 신라의 달밤 같은 곡 제목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테이프를 가져갔다. 다음 주말 나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갔다. 아버지 방에서 테이프를 틀었다. 오래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봄날은 간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노래가 계속되자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아빠, 아버지가 나를 봤다.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말없이 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확했다. 아버지가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노래 부르세요. 어머니가 놀랐다. 진짜? 네, 테이프 틀었더니 따라 불러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 노래는 아버지 첫사랑이 좋아하던 노래야. 나는 멈칫했다. 첫사랑이요? 어머니가 설명했다. 아버지 결혼 전에 좋아하던 여자 있었어. 전쟁 끝나고 헤어졌대. 그때 그 여자가 이 노래 좋아했다고 들었어. 나는 더 알고 싶었다. 다음 방문 때 노래를 틀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이 노래 누구 생각나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이.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순이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웃었다. 예쁜 아이였지.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하얀 저고리 입고 아버지가 옛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70년 전 기억이었다. 가족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첫사랑은 기억했다. 어머니에게 순이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20살 때 좋아하던 여자야. 같은 동네 살았대. 전쟁 전에 만났는데 전쟁 나고 헤어졌대. 순이가 피난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아버지는 몇 년을 기다렸다가 나랑 결혼했어. 나는 물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괜찮았어. 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줬어. 첫사랑이 있었어도 지금은 나랑 사는 거니까. 나는 복잡했다. 아버지가 첫사랑을 평생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하지만 어머니는 담담했다. 사람은 누구나 첫사랑이 있잖아. 그게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아버지는 나랑 60년을 살았어. 그게 더 중요하지. 어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다. 그 뒤로 나는 매주 노래를 틀었다. 아버지는 노래를 들으면 달라졌다. 눈빛이 살아났고 말이 많아졌다. 순이가 이 노래 좋아했어. 같이 들었지. 동네 다방에서. 순이는 춤도 잘 췄어. 나한테 춤 가르쳐 줬는데 나는 못했어. 아버지는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가족 이름은 기억 못해도 순이 이야기는 선명했다. 나는 질투가 났다.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는 나를 모른다. 하지만 70년 전 여자는 기억한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다. 이게 치매의 특성이에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고 오래된 기억은 남아요. 특히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은 끝까지 남아요. 나는 이해했다. 아버지에게 순이는 강렬한 기억이었다. 첫사랑, 전쟁, 이별.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치매도 지우지 못한 거였다. 나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아버지에게 저 아들이에요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노래를 틀고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노래를 들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들었다. 아버지가 순이와 함께했던 시간, 전쟁 전 마을 풍경,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나는 아버지의 삶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몰랐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다. 순이 어디 갔을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마 멀리 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했다. 다시 만나고 싶은데. 나는 위로했다. 언젠가 만날 거예요.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언젠가는. 그 순간 아버지가 평화로워 보였다. 가족들도 변했다. 처음엔 아버지가 우리를 모르는 게 서러웠다. 하지만 노래를 통해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됐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었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다. 노래를 들으면 행복해했고, 손을 잡으면 안정됐고, 웃으면 따라 웃었다.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 연결됐다. 손녀 지민이가 노래를 배워서 불러줬다. 봄날은 간다. 아버지가 웃으며 박수를 쳤다. 잘하네. 순이처럼 잘하네. 지민이가 물었다. 순이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예쁜 아이지. 너처럼. 지민이가 웃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진 못해도 좋아한다는 걸 느꼈다. 어머니도 노래를 함께 들었다. 아버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노래를 듣고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꼭 잡았다. 60년의 세월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여기 있으면 돼. 나는 어머니의 강함에 감동했다. 1년이 더 지났다.
아버지 상태는 더 나빠졌다. 노래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박자를 놓치고 멜로디가 끊겼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있었다. 노래가 흐르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고 들었다. 손을 잡으면 힘이 들어왔다. 숨결이 고요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심하게 아파 응급실에 갔다. 폐렴이었다. 나이와 치매로 면역력이 약해졌다. 의사가 말했다. 위독합니다. 가족분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나, 누나들, 동생, 손주들 모두 아버지 곁에 모였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빠, 저 민수예요. 아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여보, 나야. 당신 아내.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녀가 울었다. 할아버지, 지민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 노래를 틀었다. 봄날은 간다 노래가 흐르자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박자를 맞추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모두 울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노래는 기억했다. 마지막까지.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고생했어. 이제 쉬어. 나는 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빠 사랑해요. 비록 저를 기억 못하셨지만 저는 아빠 평생 기억할게요. 장례식 날 우리는 그 노래를 틀었다. 봄날은 간다 조문객들이 물었다.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노래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가 치매로 모든 걸 잊으셨는데 이 노래만은 끝까지 기억하셨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특별한 노래였나 보네요. 네. 첫사랑의 노래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아버지 방을 정리했다. 병원에서 가져온 물건들 중에 그 테이프가 있었다. 나는 테이프를 가져왔다. 집에서 다시 틀어봤다. 봄날은 간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순이를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 7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노래. 치매도 지울 수 없었던 노래.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기억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 사랑은 남는다.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평화로워했다. 손을 잡을 때 힘을 줬다. 그게 사랑이었다. 말이나 기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지금도 나는 가끔 그 노래를 듣는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했던 나를.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기억한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가 내 기억 속에 있다.